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근육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근육 운동은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운동은 제가 보탬이 될 게 없고, 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운동만큼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근육 못 도망가게 꼭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점점 줄기 때문인데요. 성장기 어린이나 사춘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20대에도 성장 호르몬은 많이 나온대요. 20대의 성장 호르몬을 100이라고 한다면 60대에는 50으로 준대요. 근데 50이 어디예요? 그나마 나온 성장 호르몬 알뜰살뜰하게 써보기로 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근육 키우기가 어려워요. 기껏 키워놨더니 금방 사라지고,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인의 경우는 성장 호르몬의 70에서 80%가 잘 때 나온대요. 사실 모든 건 잘 때 일어나요. 지방도 잘 때 타고 근육도 잘 때 크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잠이 든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내 가장 최대치가 나온대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이 든 서파 수면에서 처음 두 파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을 잘 자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근육도 날아갈까봐 초조해 하시면은 잠이 더 안 오거든요. 잠 잘 못 자도 성장 호르몬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최대치가 안 나오는 거지 나오기는 나와요. 술 마셔도 나와요. 70% 감소돼서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는 나온대요. 근데 불면증이나 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성장 호르몬의 최대치가 나오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선 성장 호르몬은 공복 상태일 때 나와요. 왜냐면은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대요. 인슐린이 성장 호르몬을 억제해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애잖아요. 성장 호르몬은 사실 근육도 근육이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게 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아직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성장 호르몬은 물 건너 간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 먹고 인슐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해요. 인슐린 고점은 주로 탄수화물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방은 가급적 10g 미만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 해요. 지방은 위를 통과하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데까지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대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저녁을 6시에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계속 지방이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혈중 지방산 농도가 높을 때는 성장 호르몬은 나오지 않는데요. 지방이 몇 g까지 안전하다, 그런 거는 아직 몰라요. 아예 안 먹는 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10g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겹살 1인분에 한 150g 하잖아요. 여기에 지방이 한 40g 정도 들어있어요. 삼겹살 1인분 먹으면은 혈액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아마 실험을 해봤나 봐요. 이거는 팩트래요. 그럼 단백질은 어떤가? 까다로워요.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야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요. 특히 아르기닌, 오르니틴, 라이신, 류신, 글루타민과 글루신이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도록 촉진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아르기닌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꽤 금방 돼요. 닭가슴살은 4시간이면 소화가 끝나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에 흡수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근육세포로 아미노산을 이동시켜줘요.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겠죠? 그리고 혈중 아미노산 농도는 다시 낮아져요. 혈중 아미노산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만약에 모자라면은 근육세포에 있는 아미노산을 사용한대요. 아까는 근육이 커졌는데 지금 다시 근육 작아졌어요. 근육세포에 있는 아미노산과 혈중 아미노산을 아미노스 풀이라고 한대요. 근데 선수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르기닌 보충제보다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닭가슴살 100g 정도를 드시는 게 어떨까 해요. 왜냐면은 아르기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젊은 분들만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이 아주 까다롭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이른 시간에 먹으면은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너무 낮고, 여기에 카제인 단백질이 등장해요. 단백질은 종류별로 흡수 속도가 아주 다른데요. 유청 단백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돼요. 위통과는 30분 안에 되고 1시간에 최대 10g까지 소장해서 흡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반면 카제인 단백질은 위통과에 3시간 정도 걸리고 소장해서 흡수하는 데는 1시간에 3에서 6g 정도 뿐이래요. 총 소화 흡수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까지예요. 그리고 카제인 단백질은 흡수가 되더라도 너무 적은 양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뭘까? 라틴어로 카제인이 치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즈에 많겠죠? 저녁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치즈를 조금 드시는 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치즈에는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10g 미만이 되는 양의 치즈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유나 그릭 요거트는 답이 아닌 게 액체라서 위통과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흡수까지 3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제인 파우더 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에 응고가 돼도 액체이기 때문에 위통과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는 카제인 단백질이면서 지방은 적고 소화 흡수 시간이 긴 음식이 있을까? 정말 있었으면 좋겠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미노스 치즈빵이에요. 이게 뒷광고가 아닌 이유가 이거는 조카와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고 브랜드거든요. 앞광고예요. 빵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위통과 시간도 길고 흡수까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지방은 8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귀리로 만든 거라서 남아있는 콜레스테롤도 싹싹 쓸어서 배출시켜줘요. 그리고 근육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칼슘. 아미노스 치즈빵 하나에는 하루 칼슘 권장량의 3분의 1이 넘게 들어있어요. 이걸 우유 한 잔과 같이 마신다. 그러면은 하루 권장량이 거의 다 채워져요. 일부는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있고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만큼 중요한 게 근육세포에 아미노산을 쏙쏙 넣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육이 커지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성장 호르몬 억제한다고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방 때문에 얘네들이 갈라선 거지 근육에 관해서는 둘이 한마음 한뜻이에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단백질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근육세포에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식후 저혈압으로 오래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딱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유청 단백질 쉐이크를 원샷으로 마셨던 게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유청은 흡수가 엄청 빠르잖아요. 혈당만 스파이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도 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갑자기 확 나와요. 그리고 인슐린은 혈관을 확 넓혀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확 떨어져요. 그럼 식후 저혈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은 일단 나오면은 무조건 남아있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데려가요. 이게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좋은 일인데요. 혈당이 아주 낮은 상태에 인슐린이 나오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포도당까지 근육으로 데려가거든요. 이러면은 저혈당 위험까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아르기닌 대신 닭가슴살을 취침 3시간 전에 드시라고 했는데 젊은 분만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젊은 분들은 이래도 돼요. 근데 40대만 넘으면은 위험한 일이에요. 잘 때는 저혈압은 상관이 없는데 저혈당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잘 때 말고 또 언제 성장 호르몬이 나올까요? 운동할 때예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강제로 끌려서 내려가요. 그리고 운동 자체가 성장 호르몬 촉진제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아미노산이 새롭게 공급되면 성장 호르몬이 자극이 돼서 더 많은 양이 나온대요. 점심을 12시에 먹고 만약에 운동을 3시에 한다. 그러면 닭가슴살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5시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닭가슴살의 경우엔 아미노산이 이미 다 흡수가 됐거든요. 그때는 아미노스 치즈빵 드시는 걸 추천해요. 운동하는 동안에 아미노산이 계속 공급되거든요. 치즈빵은 아침에도 좋지만 점심, 특히 저녁에 먹으면 좋고요. 스콘은 유청 단백질로 만든 거라 흡수가 빨리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사람마다 단백질 먹는 이유가 다른데 저는 그냥 죽는 날까지 내 다리로 걷고 싶은 게 목표라서
아미노스 치즈빵이 잘 맞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은 근손실을 늦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카제인 단백질이 바로 근손실 억제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몸은 엄청 바빠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거든요. 이게 다 단백질로 만드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만 해도 191개 아미노산으로 만든 거예요. 잘 때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을 사용해요. 즉 근육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카제인 단백질은 밤새 우리 근육을 지켜줘요. 그리고 공복에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온다고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간다. 그것도 노노예요. 그러면 아미노산 필요할 때 근육 단백질을 사용해요. 제가 아까 아미노산 풀 얘기했잖아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무제한으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미노산 풀은 몇 시간 안에 사용 안 하면 지방으로 저장돼요. 아침에 먹은 단백질은 점심에 남아있대요. 점심에 먹은 단백질은 저녁 먹기 전에 아미노산 풀에서 사라진대요. 아미노스 치즈빵 3달 동안 매일 먹고 이틀에 한 번 30분 계단 오르기 했거든요. 5kg 빠졌고 처참하던 골격근이 그나마 덜 처참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